당시가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인식의 책임은 야당에게 돌렸습니다. 국무위원 등을 29차례 줄줄이 탄핵하고 예산도 삭감해 자신의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거대 야당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국회에서 넘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부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삭감 예산의 규모 역시 전체 예산 677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고 지목했던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뜻밖의 비상사태로 내몬 건 계엄 선포 그 자체였습니다. 최측근 국무위원들마저 당황한 채 윤 대통령을 뜯어 말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당시를 준전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료하였습니다.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검사 시절 세상을 불법과 합법으로 가르는 데 능숙했던 윤 대통령. 정치적 반대자를 발라낼 정치적 수단으로 초헌법적 계엄령을 꺼내든 책임을 이제는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3일 갑자기 불려나온 국무위원들은 그날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에서 위헌성이 드러나는지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헌법 제89조 5호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위원들과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모임. 안건 배포도 없었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부서, 즉 행정서명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납니다. 우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계엄에 기본도 지키지 못한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마저 인정한 절차 위반은 뒤집을 수 없는 탄핵의 증거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8차례 스스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론이라기보단 경고성 계엄이었다. 자신은 내란 선동의 피해자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이어가면서 헌재 심판정을 지지층 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직접 발언한 시간은 2시간 36분. 윤 대통령은 경고성,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하지만 국회 무력화 시도를 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윤 대통령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자신에게 불리한 부하들 증언은 정치 공작으로 몰았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에 국무회의 할 게 아니면 그날 밤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고 선관위에 군주입을 지시한 건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법률가라기보다는 개인적 경험에 기댄 발언도 종종 나왔습니다. 홍장훈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약속도 없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을 선동당하는 집단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정을 극렬 지지자 결집을 위한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외국에서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이 결함이 있는 수준이라며 순위를 10계단 낮춘 데 이어 이번엔 스웨덴에서도 한국의 등급을 강등시켰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여파는 결국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텐데 이 퇴행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책임은 또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입니다. 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선거민주주의,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 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을 벨턴,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언론 검열이라며 미디어를 압박해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몰도바, 루마니아와 함께 미디어의 편향과 자체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개방성, 야당이나 반대 진영과 논의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시민민주주의 지수는 48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 이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뚜렷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분명해진 가운데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주초부터 장외에서 여론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야권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의 정권 연장론을 큰 폭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권 교체로는 55%를 넘겼고 정권 연장로는 40%로 떨어지면서 격차가 15.5%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론에 힘이 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장외 공세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도보행진, 장외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보일배를 진행했던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만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절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은 총칼로 국민과 맞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장의 민심도 여론조사상의 민심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이 아니라 각하나 기각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지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